러시아 석유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하기로 결정하면 유럽과 미국이 공급 교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세계는 곧 유가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유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치솟자 에너지 산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포기해야 한다면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 분쟁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가는 배럴당 거의 140달러까지 치솟았다. 서방의 대응은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화해 공급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랠리는 원자재 가격이 몇 주 동안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외무장관이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화요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그 결정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서방의 대응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과 엘리트들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을 두려워하여 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출을 지금까지 제한했습니다. 유럽도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러시아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유가는 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 EU의 최대 경제국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 석탄을 계속 사들일 것이라고 말한 후 다소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부족 시나리오에는 새로운 공급과 가격이라는 두 가지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석유 거래자들이 이러한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에 러시아의 원유 및 정제 제품 수출은 세계 수요의 약 7.5%를 충족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원유 및 정제 제품 임량 중 약 8%가 러시아산이었다.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국가의 소는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도전은 전세계 석유의 흐름을 개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북해, 서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컨설팅 회사 에너지 에스펙7의 전문가인 암디터센은 석유 시장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석유 공급이 부족했는데 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생산량이 매우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1년 12월 OECD의 상업용 석유 재고는 26억 8천만 배럴에 불과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가격을 수정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류에서 원유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전에 금수 조치를 취했던 동일 한 국가에서 러시아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란과의 핵협상은 이란이 수출용 석유를 추출할 수 있다는 합의로 종료되었습니다. 하루에 약 8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가 드루즈 파이프라인을 통해 여전히 유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소비에트 시대 파이프라인은 원유를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의 정유소로 수송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국가들이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장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루즈버 파이프라인 남쪽의 중앙 유럽 정유소는 드리어 파이프라인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크로아티아 해안에서 시작되어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개조되었습니다. 러시아 우랄 오일의 특성은 적당히 무겁고 유황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런 미디엄과 이라크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원유와 같은 석유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가는 금지가 합의에 불과하더라도 이미 유가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브렌트유 가격은 3월 7일 배럴당 139.13달러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WTI도 배럴당 119.40달러로 3.2% 상승했습니다. 존 케리 대통령의 기후 고문은 토요일 에너지 행사에서 수급과 함께 가격 변동성은 한동안 우리가 견뎌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3. 엑손모빌, 헤스 및 토틀 에너지즈 CEO들도 유가를 진정시킬 즉각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엑산 CEO 데런 우즈는 시장 충격이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급을 제거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세계 에너지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 산업의 가용성과 용량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슬리 CEO인 미스터 잔 헤스는 미국과 다른 주요 석유 소비 국가들이 비상 비축량을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다른 회원국들은 전략 매장량에서 6천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 및 가격 변동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3월 2일 오펙 플러스는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3월 7일 행사에서 모하마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은 동맹이 일반적으로 지정학을 배제하고 갈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이도 오펙 국가대표들이 오펙에서 석유 시장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있던 때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두 나라는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배럴당 130달러의 유가가 수요를 감소시킬 것을 우려한다면 오펙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 금지에 대한 공개 토론은 워싱턴 정책 위반자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차터드의 상품 연구 책임자인 폴 호스는 정치적 계산은 손실이 있으면 모스크바에 돈을 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금수 조치된다면 러시아 석유가 유럽 미국을 대체할 고객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정유업체들은 러시아산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한정된 수량입니다. 러시아 항구에서 인도로의 운송은 물류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이 지역의 일부 공장은 우랄 오일을 정제할 여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하루에 50만 배럴 이상의 우랄을 수입한 적이 없다.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석유를 사면 하루 270만 배럴을 추가로 수입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저장 용량 때문에 여러 러시아 정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3월 7일 러시아 소콜산 원유가 배럴당 최대 14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브렌트유에 공급돼 매수자를 찾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